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이 두 개의 중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회화 기간의 구분 사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에 해당되는 사회기관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특징도 마찬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분 문제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억이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중에 한 가지겠죠.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 사회기관 중에 한 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구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 기초적 사회화, 1차적 사회기관이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뭐예요?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면서 2차적 사회기관이다. 비공식적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얘기사회화, 지금은 사회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서 필요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구분 사례를 보게 되면, 기억, 자, 저것이 지위인지 아닌지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니은, 거절, 왜 거절하는지, 역할의 수행인지 뭐 이런 것들, 역할인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 갈등,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단순 고민인지, 그 다음에 대인 간의 갈등인지 이런 부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놔야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이것이 보상이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평가를 또 해봐야 됩니다. 획득 성취지위. 그럼 성취지위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역할 행동. 역할 행동이 뭐고 역할이 뭐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역할 갈등, 단순 고민인지 단순 대인 간의 갈등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사회화, 지금 시점인지 아니면 미래 시점인지.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셀프 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타인이나 다른 집단, 기관이. 21학년도 수능 12번 문제 많이 어려웠던 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형 유통업체, 비공식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 비공식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그죠? 식품회사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님 성취지위인지 기속지위인지 그런 거 다 알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고민에 빠졌다. 고민. 단순 고민인지 역할 갈등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이러면 이게 언제 받았는 건지. 그 다음에 뿌듯했다. 뿌듯해하였다가 과연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셀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또는 다른 기관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내게 되면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하면 크게 어려울 상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속지위, 성취지위면 지속지위를 뭘 갖고 있었는지, 성취지위를 뭘 갖고 있었는지 이것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죠? 2차적 사회기관, 성인이 되고 나서, 그죠?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 공식적 사회기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셀프 보상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회화가 뭐냐? 사회화는
이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범, 기술, 지식, 자아 정체성, 인성 이런 부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질서 유지,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사회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사회화. 사회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재사회화는 대체적으로 성인기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위가 변화해도 재사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이후 이렇게 되면 재사회화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얘기사회화. 지금 당장은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미리 사회화를 해놓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지금 해놓는 것. 이걸 얘기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탈사회화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사회화의 내용을 버리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탈북 주민이 우리나라 왔죠. 그런 경우 탈사회를 해야 되고, 얘기사회화는 지금 내가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미리 배우는 것. 이민 아직 간 상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얘기사회화다라는 것. 그 예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사회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부분,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 적응, 사회 질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화의 내용 자체가 기득권 유지에 공헌을 하는 측면이 있고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사회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이 원초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가장 친밀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 기간의 유형, 형성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간,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자, 이게 이제 뭐 하느냐? 사회를 목적으로 형성된 기간이죠. 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사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학교, 그 다음 학원, 뭐 연수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가족, 직장,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죠. 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거기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각 집단별로 다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사회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게 되면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사회는 주로 어린 시기에 가족이나 또래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사회화 기간이죠. 학교라든지 직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 다음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 다음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칸마다 다 적어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이면서 1차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공식적이면 반드시 2차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비공식적이면서 1차적 사회기간, 가족이라든지 또래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되고, 비공식적이면서 2차적 사회기간은 뭐냐면 이제 회사, 사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 내용까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게 뭐냐?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사회적 지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형성돼야 되고,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런 것에 따라서 정체성 형성되고 아들, 딸, 그다음 첫째, 둘째 이런 것에 따라서 정체성 형성되죠.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런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달라집니다. 그렇죠? 유형별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기속지위. 기속지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속지위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하고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지위를 얘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주어지는 지위. 예를 들면 아들, 딸 이런 것들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장녀, 차남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예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제 알아둬야 되게 청소년, 노인 이런 것들 기속지위입니다.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노인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 없는 지위예요. 전통사에서 주로 많이 차지했지만 요즘도 또 있습니다. 아직은 없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취지위.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지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위입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라고 하는 걸 이 기속지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죠. 애 낳아야 되죠. 또는 입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것, 성취지위예요. 그렇죠? 대학생, 운동선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취지위의 예입니다. 그 다음 역할하고 역할 행동하고 이제 꼭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지금 여기에 메모되어 있죠. 보편성, 개별성 이렇게. 역할은 지위에 따르는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역할입니다.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을 띠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뭐뭐상, 교사상, 부모상, 학생상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특정 지위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공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마다는 차이는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한 사회 내에서는 비슷한 모습, 공통된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반면 역할 행동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예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이나 처벌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개별성, 타인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평가가 아니에요. 타인의 평가가 또는 다른 기관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수행을 안 했죠. 여기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평가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 역할 행동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수행되겠죠. 사람들마다. 학생이라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행동한다면 공부 똑같이 했으니까 공부 똑같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는 보상이 주어지고, 즉 다른 사람,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평가를 준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바랍니다. 그 다음 역할 갈등. 역할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역할 갈등 충돌이나 발생하는 경우를 먼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해봅시다.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으로 나눠지긴 역할 모순은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모로서의 지위와 교사로서의 지위가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교사로서의 지위,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상황. 이때 고민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내가 지금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역할 긴장.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역할들 간에 충돌이 생겨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하는 반면에 어떤 애는 선생님 그래가 애들이 잡히겠습니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기대를 할 이런 경우죠.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게 역할 긴장입니다. 이런 것도 역할 갈등이라 하는 통틀어서 역할 갈등이라 하는데 이 역할 갈등은 역할 모순을 역할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그 학자들이 정의를 내릴 때 왜 이렇게 내렸는지 또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무튼 그 넘어가기로 하고, 고민 그리고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단순인지 아니면 역할 갈등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되죠. 단순 이러면은 지위나 역할하고 관계없이입니다. 지위, 역할과 무관하게, 역할하고 무관하게 일어나는 이 경우를 단순 고민, 단순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역할 갈등은 반드시 지위나 지위를 비롯되는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생긴다든지, 또는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제시되어 놓고 역할 갈등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요 둘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민과 갈등은 단순 고민인지 아니면 역할 갈등. 예를 들면 이제 배고파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고민거리죠. 그렇지만 이건 단순 고민입니다. 왜? 지위나 역할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집사람하고 내가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갈등 상황에 놓여지겠죠. 이런 경우 심리적인 갈등.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나는 A를 하고 싶고 집사람은 B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단순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지위 때문에, 이 역할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이게 역할 갈등에 해당된다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할 갈등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에서는 역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가치관도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전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시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법관의 제척이라든지 타과서 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법관의 제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해당 내용과 관계되는 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죠. 이걸 법관의 제척이라고 합니다. 기피, 뭐 회피 이런 것들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경찰관 같은 경우 이제 제복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역할 갈등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제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눈이 보여지는 눈이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뭐 아들로서의 지위와 경찰로서의 지위가 서로 충돌이 생길 경우 역할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적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22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자, 고등학교. 그러면 2차적.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정기회사. 2차적. 비공식적. 이것 동네 친구들. 1차적, 비공식적. 이런 메모들이 이렇게 적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리얼 경찰학교. 경찰학교는 2차적, 공식적.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경찰청입니다. 그죠? 2차적 사회화 기관. 여기까지 똑같은데 경찰학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비공식적이라는 겁니다. 경찰학교는 그 사회화가 목적이지만 경찰청은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죠. 경찰로서의 직무 수행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 뿐이죠. 그렇죠. 이런 메모를 이렇게 해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메모를 보고 이제 기억. 고등학교. 그러면 고등학교는 뭐예요?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그렇죠. 기업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정기회사. 아니죠. 2차적 체계적 전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기회사는 전기를 공급하고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사회화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공식적 사회기관이 아니라는 것.
디귿은 비공식적 사회개념, 2차적 사회개념입니다.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어릴 적, 네, 맞죠. 1차적입니다. 그렇죠. 디귿은 비공식, 그 다음 1차적, 또래는 1차적 사회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은 얘기사회를 담당하는 사회개념, 리얼은 경찰 학교, 아직 경찰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얘기사회야. 맞습니다. 그렇죠. 현재 경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될 경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직책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내용을 가지고 사회화를 하는 거죠. 리얼과 미엄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지만 리얼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식적 사회화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22학년도 수능 6번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그런 수능 문제인데, 이상주의자는 어떤 범주, 호칭 이런 것들입니다. 지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위가 아니라는 거.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을 매번 거절했다. 역할을 수행한 거죠. 역할을, 행동이 거기다 평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빈정되는 동료와 자, 여기서 갈등, 단순 갈등인지, 즉 심리적 갈등인지 아니면 역할 갈등인지 구분하라 그랬죠. 소설가로서 등단한다. 시나리오 작가, 이 둘의 관계가 얘기사회와의 관계인지 이런 걸 묻는 문제일 겁니다. 아마. 묻는 문제였죠. 그죠?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 이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활동을 했구나, 결과물이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평단의 호평, 그 다음에 이열림의 거장으로 존경. 자, 거장으로 존경. 이건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쭉 읽으면서 판단이 서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은 갑의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 지위다. 기억, 이상주의자. 지위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획득이고 뭐 이게 여기서부터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지위가 아니라 그냥 호칭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은 회사원으로서 역할 행동이다. 매번 거절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3번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갑이 경험한 빈정되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 이렇게 했을 때 빈정되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 아니죠. 그렇죠? 빈정되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는 역할 갈등이 아니라 단순 심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역할 갈등에서는 지위나 역할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은 미움이 되기 위한 갑의 얘기사회야. 그러니까 소설가하고 시나리오 작가하고 관계가 얘기사회의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직업군이죠,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직업입니다. 비업은 영화감독으로서 갑의 역할을 해줬다는 보상이다.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보상이라면 호평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상입니다. 역할 행동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21학년도 수능 12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우냐 이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형 유통업체, 그러면 이제 1차적, 2차적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적, 비공식적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 회사, 그 다음 식품회사 뭐 같은 거죠. 전부 2차적, 그 다음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라는 것. 부모님 이러면 성취지위입니다. 함께 일하고자 간고교체 고민에 빠졌다. 고민. 자, 역할 갈등이냐 단순 고민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역할하고 관계없는 거죠. 단순 고민입니다. 그렇죠? 결국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뭐예요? 얘기사회 합니까? 그렇죠? 입사하여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아직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얘기사회합니다. 그 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신이 선택에 뿌듯해야 했다. 뿌듯해야 했다. 셀프죠.
셀프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을은 자신이 원하던 연구소 뭐예요? 2차적, 비공식적 취업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마찬가지 2차적, 비공식적. 을은 연구소로부터 동물대상 실험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자 고민에 빠졌다. 고민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냐? 역할 갈등이죠. 왜? 동물 보호 단체 회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 직원하고 이 두 가지 역할로부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결국 어른 실험을 거부하고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하여 동물 단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자, 여기 감사장을 받는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점이죠. 3점이라는 것은 배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잘 풀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 잘 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갑은 기속지위와 성취지위에 자, 갑이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것, 취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중 부모님이 함께 고민에 빠졌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기속지위만 있는 거죠. 성취지위는 없습니다. 을은 서로 다른 2차적 사회 기관에서의 각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했다. 서로 다른 맞죠? 아까 잠깐 그 연구소하고 그다음 동물보호단체하고 그렇죠.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 기관에서 얘기 사회를 경험했다. 갑은 공식적 사회 기관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 기관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을은 전혀 뭐 그 내용이 없고 그다음 을은 갑과 달리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을은 아까 보상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니은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화, 1차적, 2차적, 그 다음에 이 표를 만들어 놓고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라 그랬죠. 그 표만 잘 구분이 되면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표를 이렇게 구분했을 때, 공식적, 비공식적. 이게 뭐 세로축에 놓여지는 관계없습니다. 1차적, 2차적.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비공식적, 가족, 또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2차적 공식적은 학교, 뭐 연수원, 학원, 이런 것들.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회사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역할, 행동, 뭐 지위 이럴 때, 지위 이러면 지위, 성취지위, 기속지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없는 지위는 기속지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습을 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할 행동은 지위에 따르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타인의 평가가 주어진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셀프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